안녕하세요. 공군장교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근현대사 마지막 강의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문제집에서 61번 문제부터 오늘 70번 문제까지 마무리 정리하고요. 뒤에 있는 공군 핵심 가치 파트에도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6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신 후에 강의 들으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63번 문제입니다. 1920년대 일제 주요 정책의 내용으로 바른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경제정책의 내용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1920년대 경제정책.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일제강점기는 시기별로 10년대, 20년대, 30년대 통치 방식을 각각 구분해 두시고 그에 따른 경제 수탈 정책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여기서는 20년대 경제 수탈 정책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1910년대는 뭐였죠?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었죠. 이건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설명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남면 북양 정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1930년대의 경제 수탈 정책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조금 이따로 미루기로 하고요. 중화공업을 육성시키는 것도 역시 1930년대의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 이것이 바로 20년대의 일제 경제 수탈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생산량을 증산시키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나라 쌀의 생산량을 증산해서 일본이 수탈하려고 했던 정책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1920년대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막 공업화가 막 진전이 되면서 농촌에서 일할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지자 쌀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쌀이 부족해지는 그런 문제를 겪게 되는 거죠. 일본의 쌀 부족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쌀 생산을 증산을 시켜서 일본이 뭐 해가겠다, 수탈해 가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품종을 개량하고 뭐 수리시설 같은 거 확충시키고 개간 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쌀 생산량을 늘립니다. 실제로 늘어나요. 증산이 됩니다. 증산이 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냐? 증산은 되었지만 그 증산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수탈해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산량보다 뭐가 많아서 수탈량이 더 많아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10년대 이미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토를 많이 빼앗긴 상태였는데 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으로까지 이제 산미 증식 계획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 농민들이 대거 만주나 연해주로 또 이주하게 되고 우리는 쌀이 부족하니까 만주에서 잡곡 같은 것들을 수입해다 먹기도 했다라는 거 농민들이 많이 몰락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남면 북양 정책과 중화공업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1930년대 경제 수탈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30년대는 일본이 대륙 침략 전쟁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만주사변도 일으키고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이 다 일어나는 시기가 그 시기인데요. 그 전쟁에 우리나라의 물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로 만드는 거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지화 시켜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지로 만들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수탈하게 됩니다. 이게 1930년대 이후에 경제 정책이 되겠다라는 거, 경제 수탈 정책이 되겠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일본이 국가 총 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어서 국가총동원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국가가 지금 비상사태니 이런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갖다 쓰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물적자원 약탈당하게 되죠. 쇠라는 쇠 다 가져가게 되고요. 그걸로 무기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미곡 같은 것들 공출해 가고요. 근데 인적자원 또 수탈당합니다. 강제징병, 강제징용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들 많은 인적 자원이 또 수탈되게 된다라는 거. 이게 30년대 이후의 움직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남면 북양 정책, 그다음에 뭐 중화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군수산업 육성 정책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남면 북양은 뭐냐?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제 30년대 가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중단하고 이제는 일본에 필요한 공업 원료를 우리나라 땅에서도 수탈해 가기 위해서 남쪽에서는 면화를 사육하게 하고 면화, 목화죠. 근데 북쪽에서는 사육이 아니죠. 면화를 재배하게 하고 북쪽에서는 면양을 사육하게 하는 거예요. 양을 사육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그 원료를 얻어서 공업의 원료를 얻어서 일본 방직 기술 그런 기업들을 또 활성화하는데 일조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업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기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화공업 육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군수 산업이죠. 무기 만드는 그런 산업을 많이 육성시키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어와 관계 있는 운동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제가 문제 풀면서 이 부분 간단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 거 쓰자라는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으로 살자.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일으키는 운동이 바로 뭐냐? 바로 물산장려 운동 가리키는 거죠. 1920년대의 경제적 자립 운동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물산을 장려해서 우리 국산품 애용하자라는 운동이에요. 뭐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맞습니다. 국채보상운동과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 볼게요. 노동운동. 이 노동운동 앞에서 그 소작쟁이, 노동쟁이 말씀드렸었죠. 1920년대, 30년대. 노동운동은 노동쟁이하고 관련이 된 거고요. 대표적으로 원산 총파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농민운동은 농민운동은 소작쟁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소작쟁이. 이거는 대표적으로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고요. 위정척사운동은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라는 운동이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던 단체끼리 묶은 것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민족주의 세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도 있었는데요. 이 두 세력이 연합을 했대요.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단체들 찾아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간회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신간회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간회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단체, 사회주의 계열도 있었고 민족주의 계열도 있었는데요.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돼요. 일본에 타협하는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있었어요.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은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일본 식민지 인정하고 그들의 일본의 식민지를 인정하고 자치를 허용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자치를 하는 걸로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이제 타협을 한 민족주의 세력들이죠. 그들 빼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손을 맞잡고 만든 단체가 바로 신간회라는 단체예요. 1927년에 결성된 단체죠. 좀 알아두셔야 돼요. 타협적 민족주의 빼고, 즉 기회주의 애들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기회주의.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한다라는 그런 강령을 가지고 있는 게 신간입니다.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한 최대 규모의
당시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 단체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간회와 자매 단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매 단체의 성격을 가진 단체, 여성 단체였죠. 근우회입니다. 역시 1927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그럼 기억 니은 다 맞는 설명이고요. 조선 형평사는 형평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신분제가 폐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오개혁도 폐지가 되었는데 여전히 백정들에 의한 차별은 남아 있었어요. 백정이 뭐 소잡고 돼지 잡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들에 대한 그 차별을 철폐해라 라는 움직임, 운동을 일으킨 단체가 조선 형평사죠. 관련이 없고요. 조선물산 장려회, 조선 사람이 쓰자라는 거. 이거는 물산 장려 운동과 관련이 있죠. 이것도 관계가 없고요. 조선 청년 총동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청년 단체가 민족주의 청년 단체, 그다음에 사회주의 청년 단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 이렇게 분열하지 말고 우리 연합해서 총동맹을 결성해서 우리 같이 항일운동 전개하자라는 움직임이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이 되겠고요.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움직임을 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의 목표는 항일인데 일본에 대항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하는 건데 이념적 갈등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열되어서는 되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로 우리가 뭉치자, 연합하자라는 운동이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을 60만세 운동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1920년대 민족운동 단체를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어요. 민족유일당 운동이래요. 그거하고 관련이 있대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그런 이념적인 갈등을 초월한 거죠. 그래서 연합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조사단을 파견한 단체, 바로 신간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신간회에서 이 앞에 두 가지는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안 드렸죠.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도 따로 출제가 잘 되고 있는 파트인데요. 앞에서 제가 60만세 운동 얘기하면서 광주학생 운동도 학생들이 주도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1929년 광주에서 나주까지 이제 통학하는 그런 기차가 있었는데 일본인 학생과 그다음에 이 조선인 학생 간에 그 충돌로 인해서 이게 또 벌어지게 된 거죠. 당시 일본인 남자애가 우리나라 그 학생 박기옥에게 막 머리를 잡아다니면서 막 희롱을 했었죠. 그 사촌 동생 박준채라는 그 동생이 너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맞짱을 뜨면서 학생들 간의 충돌이 이제 또 이게 또 시민사회까지 전개가 되면서 항일운동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 충돌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신간회의 노력으로 신간회에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그런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신간회의 개입으로 이게 전체 시민들의 항일운동으로 이게 확산되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안회 한번 볼게요. 보안회는 1904년에 만들어진 애국 계몽운동 단체예요. 일본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니네 안 쓰는 황무지, 안 쓰는 땅 그거 가져다가 우리가 개간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황무지, 안 쓰는 땅 황무지 개간 요구에 반대했던 단체가 보안회입니다. 이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요구를 무산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독립협회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헌정연구회도 앞에서 배웠습니다.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던 단체였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 문제인데요. 사회적으로 오랜 관습 속에 차별 대우를 받던 백정들이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면서
1923년 진주에서 결성한 단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조선 형평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운동? 형평운동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는 철폐되었는데 여전히 이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존재했다. 그래서 이들이 주도해서 일어난 운동, 형평운동이라는 거, 똑같이 대우를 해줘라, 평등한 대우를 해줘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광문회, 이것은 한국의 고전을 연구했던 단체예요. 별로 시험 문제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최남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최남선이 만든 한국 고전을, 우리나라 고전을 연구했던 단체고요. 그 다음에 조선 노동자 총동맹, 이들 중심으로 노동쟁의가 전개가 되고요. 조선 농민 총동맹을 중심으로 소작쟁의가 전개가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독립협회가 열강의 이권 침탈에 저항해서 주도한 이권 수호 운동의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독립협회 앞에서도 많이 다뤘었는데요. 1896년에서부터 98년까지 활동했던 단체였습니다. 1896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광파천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 황제가 피신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바로 1년 전에 을미사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 황제가 피신을 하자 많은 열강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가져갈 거 없나? 왕이 자리를 비웠대. 우리나라에서 뭐 가져갈 거 없나 해가지고 많은 이권들을 침탈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이 아광파천 이후에 결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에 저항하게 되는 거죠. 야, 니네 가져가지 마. 그거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저항을 하게 되면서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 내용 아닌 거 골라보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광산 채굴권 요구를 저지시킵니다.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광산을 막 채굴하려고 하자 그걸 저지시키는 데 성공을 하고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또 무산시키는 거, 이것은 독립협회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어요. 보안회의 활동 내용이죠. 황무지 개간권 하면 보안회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국 개몽운동 단체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저령도가 부산의 영도 그 섬이죠. 러시아가 그 지역을 조차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석탄 저장고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저지시키게 되죠. 이 독립협회에서 활동해서. 그 다음에 한러은행을 폐쇄시키게 됩니다. 이 이거 맞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한러은행인데 이것이 이제 러시아의 많은 이권을 충당시키는 그런 이제 그 하나의 그런 루트가 되었는데 이 한러은행을 폐쇄시키면서 우리의 이권을 수호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제 근현대사의 모든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공군 핵심 가치와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공군 핵심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장교 시험에서는 이 공군 핵심 가치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꼭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공군 핵심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공군 핵심 가치에는 4가지가 있는데 도전, 헌신, 전문성, 그리고 열정이 아니라 팀워크예요. 팀워크. 그러니까 열정은 아예 이 공군 핵심 가치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팀워크입니다. 한번 볼게요. 도전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아는 내용들이에요. 약간은 단순함기가 필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냥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읽어보시면서.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이게 바로 도전 정신이죠. 그 다음에 조국과 공군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자세. 그게 바로 헌신의 자세고요. 맡은 분야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풍부한 지식,
경험, 기술을 바탕으로 업무에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각자 역할을 다하며 협력하는 자세, 이건 팀워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공군 핵심 가치에는 4가지가 있는데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가 있다는 거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각각의 내용들 매칭시킬 수 있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핵심 가치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이 핵심 가치, 앞에서 4가지를 설명드렸는데 그것의 역할, 그것들이 가지는 역할은 무엇인지 볼게요. 핵심 가치는 공군인들을 일치 단결시키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핵심 가치는 공군 문화의 중심으로 공군인의 정체성 및 상호 간의 신뢰, 소속감을 강화시켜준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핵심 가치는 스스로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핵심 가치는 행동 기준과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원동력을 제공한다. 언뜻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이 핵심 가치는 행동 기준과 미래에 대한 이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원동력을 제공하냐? 바로 변화와 혼란의 시대에,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근본적인 원동력을 제공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가치의 내용들 그리고 핵심 가치가 가지는 역할들 구분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핵심 가치의 역할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 핵심 가치의 역할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는 이제 읽어드릴게요. 핵심 가치는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 업무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조직의 윤리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라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가치의 각 가치별 행동 규범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충성이 나와 있는데요. 그 핵심 가치에 포함된 또 가치들이 있어요. 마지막 6번 문제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핵심 가치에 포함된 또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충성이 나왔습니다. 충성.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맞는지만 잘 이렇게 골라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가와 국민, 그 다음에 상관에 대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며 대상과 동기 및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공과 의를 구현하는 참다운 가치를 전적으로 추구하는 것, 충성에 대한 자세 맞고요. 용기, 자제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정의감에 따라 도덕적인 신념을 준수하며 어렵고 남들이 꺼리는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뛰어들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 용기로운 자세 맞네요. 3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나와 있는데요. 대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대의라는 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말하는 거겠죠. 대의를 위해서 사적인 욕구는 과감히 포기하고 국가 방위 및 국민 보호를 위해서 본인의 생명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고 버릴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자세. 그게 성실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세. 이것은 성실이 아니라 헌신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역량이 나와 있습니다. 헌신. 죄송해요. 헌신과 비슷한, 죄송합니다. 희생에 관련된 내용이죠. 희생. 의미는 좀 비슷하죠. 헌신, 희생. 그 다음에 역량 나와 있는데요. 개인 차원에서 핵심이 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조직 차원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통합 조정하는 거 바로 역량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희생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성실은 말씀을 드리면 규정과 그 다음에 규범을 준수하며 매사에 열의를 가지고 태만하지 않는 그런 진지한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공평무사하게 충실하게 임하는 자세, 그게 바로 성실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핵심 가치와 그 포함 가치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핵심 가치가 있고 핵심 가치에 이렇게 포함되는 가치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단순 암기로 좀 암기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핵심 가치 그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에 포함되는 가치, 도전에는 용기, 열정, 인내, 변화가 있고 헌신에는 충성, 희생, 봉사, 참여가 아닙니다. 참여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이제 성실에 관련된 내용이죠. 성실이라는 가치가 이 헌신에 포함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문성은 창의, 역량, 지식, 탁월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팀워크는 존중, 신뢰, 책임, 화합의 가치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가치 부분도 그 한두 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요. 개념 파트 보시면서 좀 시간 할애하셔서 좀 단순 암기할 건 암기하시고 좀 기억해 둘 부분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모든 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우리 공군장교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모두들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강사 한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